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지난주에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 시장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국채금리 크게 금리가 내리고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자, 일단은 저희 주식시장 좀 포커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 상승하는 건 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앞으로 좀 어떨지 또는 큰 그림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상황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현재 최근에 장이 움직이는 게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미 바닥을 찍고 추세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베어마켓 랠리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제가 계속 꼭 좀 필요한 게 채권시장 지표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채권시장 지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년-2년 장단기 국채금리인데 자, 역전 현상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51bp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0년-2년 국채금리는 지난 한 50년 중에서 거의 90% 정도의 경기 침체 확률과 그리고 평균 한 14개월에서 한 1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선행을 했죠. 그러니까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경기 침체를 선행했고 정확도는 한 90% 정도 됐는데 이 지표가 지금 금요일날 장단금리가 더 확대가 되었다. 두 번째, 10년-3개월입니다. 요 금리도 보면은 이렇게 10월 말부터 역전됐는데 더 역전이 더 심화가 됐어요. -30bp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참고로 10년-3개월 같은 경우는 지난 한 50년 동안에 역전된 이후 경기 침체를 예상한 정확도가 100%입니다. 100%. 이렇게 100%고 평균 9개월 정도 되는데 선행성은 그래서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지표마저도 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0년 시장금리와 연준금리를 비교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경기 예측 모델이거든요. 보시면은 경기 침체 전에 모두 다 이렇게 역전이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도 사태도 이렇게 역전되었는데 결론은 얘가 드디어 그동안 역전이 안 됐어요. 드디어 마이너스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단기 스프레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상한 모델로 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환호를 지른 반면에 좀 경기 침체 쪽 방향을 더 알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방금 이 지표들이 단기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단기 역전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단기 역전 현상은 중장기, 예를 들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를 보고 말씀드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뒤는 굉장히 경기가 좀 꺾이는 방향 쪽으로 더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장이 움직인 거 보면은 지난 한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그건 극명한데 한번 볼까요? 요 PER 기준 S&PR인데 요쪽 위로 갈수록 PER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5년 국채 금리고 요거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연초부터 해서 9월, 10월 초까지 이렇게 PER이 계속 수축이 됐는데 동구한 동안에 미국 국채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하락했고 최근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위로 가는 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쪽으로 하니까 PR이 이렇게 확대가 됐죠.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중요한 바로메타가 미국 국채금리였다. 따라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조금 꺾이니까 주식시장이 좀 많이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현재 기준의 미국의 S&P PER을 보면은 지난 20년간의 18배인데요. 거의 20년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즉 주식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비싼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일단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게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PER을 그릴 때 EPS를 향후 12달의 EPS를 추정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PER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내년에 이제 향후 12달 EPS를 하면은 지난 유튜브 자료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5에서 한 7% 정도 내년에 EPS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PER 데이터에는 내년에 한 5에서 한 7% 정도 미국 EPS가 증가할 거로 반영된 걸로 해서 주가를 산정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뭐냐면은 지난주 11월 13일 날 이제 FOMC 미팅이 터미널 레이트 좀 더 올릴 것 같다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터미널 레이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라간 상황이죠.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색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CPI 데이터가 좋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 5% 초반까지 보던 게 4%, 4.8까지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이 요 파란 색깔입니다. 인하 전망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 전망 고점 대비 한 45p 정도 금리가 인하할 거로 전망을 연준 금리 선물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터미널 레이트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환호를 했는데 사실은 연준 금리 선물에 하나 우리가 또 자세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쪽 여기 또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즉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12달간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 한 60%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경기 침체 확률 60%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리세션이 되면 당연히 EPS는 꺾이게 되겠죠. 그럼 얼마나 꺾일 것 같냐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면 얼마나 꺾일 것 같냐면은 과거 데이터인데요. 과거에 경기 침체에 왔던 구간에 이제 EPS가 얼마나 추락했냐면 그때그때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하락할 때까지 평균 15개월 정도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죠? 3개월 정도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언이 계속 이제 나빠지고 평균적으로 얼마 나빠졌냐면 요렇게 한 10% 정도 어닝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EPS 하락은 전년 대비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글로벌 IB들이 전망한 EPS는 지금 플러스 7%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플러스 5에서 한 7%의 EPS가 이게 어떻게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5에서 한 10% 정도의 어닝이 감소할 거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현재 EPS 되게 비싸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현재 이번 장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연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베어마켓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요, 베어마켓은 크게 한 3번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가 통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 보시면요, 지난 3월 달에 FOMC 미팅 때문에 4월 초까지 한 1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또 이제 금리 좀 내렸죠. 그러면서 한 17%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10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까지 해서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3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는데 1차, 2차, 3차. 근데 이게 더 커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베어마켓 랠리가 더 변동폭이 더 커지거든요.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달란트 TV인가요? 거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GB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10월 한 20일경 정도에 저희가 다 베타를 다 올렸어요. 저 주식 자문을 하고 있는데 주식 자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현금을 한 50% 갖고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한 20-30% 정도를 주식을 더 많이 실었습니다. 즉 저희는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을 거로 판단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번 저희 좀 예상이 좀 맞았죠. 아무튼 현재 4천까지 왔는데요. 글로벌 IB들은 작게는 4천, 많게는 4,3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 4,200 정도 베어마켓 랠리 보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니? 뭐, 월말까지, 11월 말, 12월 초까지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금년 말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건 간에, 저희는 아주 쇼텀으로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추세적인 반전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흥미로운 자료에서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고, 이거는 뭐냐면 현재와 언제 비교하냐면은 리만 사태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보면은 금년 3월달 이렇게 랠리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4월달에 6월달부터 8월달 랠리 나왔고, 요번에도 다시 또 랠리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세 차례 랠리,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그 위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현재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참고 이 자료는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모건 스탠리 궁극적으로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현재 최근 장 뜨는 거 베어마켓 랠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좀 저희 채권 시장에 좀 더 중장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그래프로 봐서는 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경제가 더 나빠진 쪽으로 경제 상황이 가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두 번째 지표로는 밸류에이션 현재 그냥 장기 한 20년 평균 정도 와 있다. 근데 문제는 현재 PER로 계산했을 때 이 분모가 되는 EPS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재는 한 플러스 5에서 한 7% 정도 EPS가 증가할 거로 반영되어 있는데, 결국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EPS가 감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CPI가 둔화가 되면서 패드 피봇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패드 피봇의 기대감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연준의 로드맵을 제시한 대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했죠? 12월 달에 50bp, 그죠? 50bp, 1월 달에 25bp,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연준의 로드맵대로 갈 거로 보여지고,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내년에 CPI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안정화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랠리가 갈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직 베어마켓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우리가 주식 투자 내지 경제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 11월 23일 여기 IFC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